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연구소 김유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6차 산업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우리 대표님들하고 자주 이렇게 좀 뵙게 되는데요. 그 6차 산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1차는 생산이고 2차는 가공 제조, 3차는 서비스 농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ICT라든지 또 BT라든지 또 새로운 것들이 자꾸 융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농촌 융복합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짤 때도 이와 같이 농촌 융복합을 기본으로 깔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참으로 좋은 사업계획서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3회차지요. 2024년 청년농업인 신청서하고 첨부서식이라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잠깐 15분간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스마트 경영연구소 유튜브에서 농밭이라고 치면 제가 나오니까요. 농밭이라고,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씨를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농밭이를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김유열 TV 들어오시면 제가 나타나니까요.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제목은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업신청 구비서류에 맨 먼저 나오는 말인데요. 거기에는 청년 창업형 청년 농업인 신청서라고만 나와요. 근데 신청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신청서하고 첨부서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신청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청서에 대해서 첨부서식이랑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게 신청서는 별거 아니에요. 신청서는 뭐 아주 간단하게 대표님들이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뭐 도장을 찍는 날이 있어요. 서명이나. 그러면 도장이나 서명을 하고, 근데 도장을 거기다가 이제 그 종이에, 오늘 또 이제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청년 소견원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넣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청서하고 첨부서식, 그 다음에 5개년 계획서 세 가지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청서는 작성을, 거기 똑같은 양식이 아그릭스, 네이버에서 아그릭스 치면 이제 온라인 접수처가 나오면은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첨부를 하도록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장이나 서명을 그 종이에 넣어 가지고 올리면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종이를 그 프린터로 출력 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장이나 서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스캔 떠 가지고 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원본은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기술센터나 이런 데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청서는 그렇게 작성하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첨부 서식이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게 첨부 서식인데요. 성명 쓰는 것은 뭐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아는 내용들인 게 좀 넘어가고요. 경영체 등록번호 쓰시면 되고, 중요한 것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체가 3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아시죠? 청년 후견형에 응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만약에 그 청년 농업인을 하고 있으면 이제 한 집에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계 학교 졸업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농업계 학교 안 나오신 분들도 그냥 거기다가 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농업계 학교 나오시는 분들만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것이다. 정식 그 인가된 학교. 그리고 또 그 마이스터 대학을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마이스터 대는 정식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육 시간으로만 뭐 인정을 받도록 하면 됩니다. 병역은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업경영에서 부부 공동경영하고 법인 공동창업이 있는데 둘 중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영농 기반 마련에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 체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더라도 가장 비중이 큰 거 체크 하나만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1번을 보면은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은 완전 별도의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거, 이게 승계나
그런 거 증여나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한테 일부를 받거나 전부를 받거나 이제 체크는 이건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모의 기반을 증여 상속받거나 또 내가 이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한테 어쨌든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했을 때는 여기다 체크를 하나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영규모는 뭐 제곱미터 단위로 쓰시면 되고요. 목표하는 영농 유형은 그 주의사항을 보면은 뒤에 그 작성 요령이 보여요. 그 작성 요령을 보시면은 그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이제 뭐 식량 작물이 있고 뭐 그 원예 작물이 있고 지역 특화 작물이 있고 축산이 있고 막 그래요. 시설 채소가 있고. 근데 식량 예를 들어 식량 작물은 고구마라든지 밀 그 다음에 옥수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감자 이런 것들이 식량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식량 작물 그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시설 원예 분야다. 그러면 시설 원예 딱 이런 식으로. 또 축산하고 그런데 축산하고 간혹 가다가 그 벼농사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복합하고 거기다가 가로하고 그 다음에 축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주작목이 또 축산이면 축산이 앞에 나오고 축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축산. 그래서 오늘 또 청년 후견원 오셔가지고 물어보길래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복합하고 이제 축산, 그 다음에 아니면 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복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작물명이 안 나와요. 복합만 작물명이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끝났죠? 예,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건보료가 중요하죠.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양자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피부양자로 나올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고지서하고 건강보험증 아버지 거 사본만 있으면 아버지 거나 형제 어떤 사람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 거 건강보험증 사본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있죠. 11월 달에 부과되면 12월 달에 나오는 거 12월 달에 나온 고지서를 스캔 떠가지고 올리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릴 때도 그 명칭을 그 농식품부에서 제공한 명칭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번호까지. 그래서 1번 신청서면은 1. 청년 후견농 신청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써주면 돼요. 거기에 그 구비 서류 명단이 나오죠. 그 제목이 그 명단에 있는 그 이름을 써줘야 된다 이거죠. 첨부 파일 이름도 내 이름으로 쓰지 말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준에 맞게 그 지침서를 보면은 뭐 직장 다니는 분 또 지역 의료보험 그리고 혼합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4인까지 기준으로 거기에 이제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이제 안 쓰면 돼요. 여기에 뭐 본인 세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지원이 이게 이제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그 매입이나 임차를 할 거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당연히 한다고 해야 되겠죠. 농어촌공사는 그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기가 좋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신청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선도 농가 실습 지원 이것도 이제 희망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제 수정해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청년농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도 희망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으면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농 유형에 가서는 주품목이 있고 부품목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전산 입력을 들어가 보면 아그릭스에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주품목으로만 나와요. 근데 맨 위에 있는 주품목이 주품목 입력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름은 주품목으로 되어 있지만 두 번째 주품목부터는 이제 부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면적이 크거나 생산량이 많거나 하는 것이 이제 주작목이고 주품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좀 약한 거 그보다는 그게 이제 부품목으로 이제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내가 딱 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벼농사 같으면 그 다음에 부품목은 밀 이런 식으로 작물명을 써주면 됩니다. 품목명이나 작물명. 그 다음에 농업경영 구성원은 우리가 이제 가족이 있고 공동 대표가 있는데요. 가족은 이제 자기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세대 같이 이르는 분들,
써주면 되고, 공동 대표일 경우에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으로 어떤 그 대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인의 지분이 뭐 20% 이상 될 경우에는 공동 대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써주면 되는데, 없으면 그냥 하나는 지우셔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동 대표 없으면 가족만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이 한 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은 제가 볼 때는 그 1년 차에는 이제 몇 명 쓰고, 이제 몇 명을 같이 이룰 거냐, 2년 차에는 또 몇 명하고 같이 있거나, 그래서 연 단위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 단위네. 월 단위. 월 단위로 1년 차인데 월 단위. 월 단위는 수정할게요. 일용만 월 단위로, 나머지는 그 1년에 몇 명 쓸 거냐, 이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1년에 몇 명 쓸 거냐, 그래서 명수만 써요. 한 명이 계속 1년 동안 가면 그냥 한 명이라고 써요. 그냥 또 매일 그냥 이거 누계로 하지 말고, 두 명이 올해 1년은 나하고 같이 일한다 그러면 2명. 상시는 매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같이 출근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시는 많이 없고요. 임시는 기간제를 정해가지고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는 같이 일할 분들을 임시라고 하고, 일용은 이제 하루하루 쓰는 분들은 월 단위로 쓰라겠네요. 하루하루 쓰는 분들은 월 단위로 써라. 나머지는 연 단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농지의 규모네요. 농지의 규모는 현재는 없으면 이제 비워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 농업인 선정 이후에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가 있는데, 이거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1년차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966 이게 한 피치잖아요. 3966 제곱미터를 이제 그 매입을 해가지고 쭉은이 3966 여기도 2년차도, 그러다가 3년차에 또 논을 샀다 이거지, 두 필지로. 그러면 이제 7,800 얼마 나오겠죠? 7,800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누계로 나와요. 그리고 가로로 해가지고 매입 한 다음에 3966 이렇게 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났다. 매입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7860 이제 계속 또 7860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또 여기도 786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밭도 마찬가지예요. 과수원도 마찬가지고. 그거 이런 것들을 없으면 지우지는 마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학계가 이제 소유하고 임차하고 나눠가지고 또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농지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축사 이런 거 없으면 전부 다 축산하시는 분들만 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현재 없으면은 안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 농업인 선정 이후에 이제 성축은 7개월 이상 된 소를 우리가 성축이라고 하니까, 그 중요한 것은 최초 입식 당시에 마리수만 쓰면 돼요. 이게 연말 또 계속 그냥 증식을 해가지고 연말에는 막 10마리가 20마리 되는데 20마리를 쓰지 말고 10마리를 쓴다 이거죠. 최초 입식 당시에 마리수를 기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축은요 7개월 미만을 말하니까 이것도 새끼를 여기다 쓰면 되고, 평균 나비량을 또 젖소 같은 경우에는 쓰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 가금도 마찬가지고 날개 달린 거 기타 가축도 여기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소만 어쨌든 7개월 이상 된 거는 이쪽에다 쓰고, 그 다음에 새끼 7개월 미만 된 것은 여기다 쓴다는 것만 아시고, 나머지는 상시 모돈 두수, 그 다음에 연간 출하 두수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는. 그 다음에 농지 및 축사 소재지. 근데 이와 같은 경우가 현재는 없으니까 놔두고요. 이제 청년 농업인 된 후에 농지를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나 매입을 하는데, 임차는 여기다 쓰고요. 이제 매입은 여기다 쓰는데, 리 돈까지는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번지수까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번지수까지 지목하고 정목을 쓰시면 되고, 아까 여기서 보면은 그 몇 년 차에 여기가 맞아야 돼요. 소유 아까 분명히 여기에 논 몇 필지 산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3년 차에 두 필지를 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3년 차에 두 필지를 논이냐 밭이냐 이걸 따져 가지고 아까 여기도 이제 그거하고 맞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앞에 이제 그 매번 논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목은 논이고 아니 답이고 장목은 벼를 심을 거냐 아니면 밀을 심을 거냐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리 돈까지는 여기에 두 필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앞에 그 면적하고 맞아야 돼요. 어떤 분은 앞에는 그냥 산당 해놓고 여기는 또 엉뚱한 걸 쓰시는 분도 있던데 앞에하고 내용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설이에요. 시설. 그 시설, 그런 농지가 아니라 시설이다. 그래서 가축 시설하고 그런 농작물 재배 시설을 씁니다. 하우스 같은 거. 그래서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온실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축사도 시설이네요. 그 다음에 가공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곱미터 단위로 작성하시면 된다. 아버지가 이제 만약에 그 비닐하우스를 뭐 두 동을 1년 차에 증여를 해주겠다 하면은 여기다가 증여라고 소유한 다음에 여기다가 1년 차에 증여해준다. 그러면 여기다가 비닐하우스는 있으니까 쓸 거 없고 뭐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동 준다면 660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로하고 밑에다가 증여 이렇게 쓰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농지는 따로 쓰고 이건 시설은 따로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농기자재 보유 및 그 확보계, 그 다음에 트랙터는 이거는 대로 써요. 대. 콤바인 몇 대.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여기도 몇 년 차에 트랙터를 확보한다. 콤바인을 몇 년 차에 확보한다. 몇 대. 그 다음에 관리기는 몇 년 차에 확보한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농지를 아까 두 필지 산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농지는 이게 농지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로서 답이라면 답. 이렇게 답을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하게 해야지 이거 농지. 그래서 자부담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정확하게 써주는 거예요. 하우스면 비닐 시설을 지우고 비닐하우스 이렇게 몇 동까지 써주면 좋죠. 농기계 트랙터 한 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부담이 농지는 그 답 두 필지 그러면 뭐 3억이라면은 보통 아까 자부담이 좀 들어간다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금액 단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냥 원 단위를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100만 단위를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한글로 쓰는 분이 있고 막 그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000원 단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이면 200,000, 그 다음에 자부담 100,000,000에서 총 농지를 매입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설도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 이제 한 동이 얼마냐 해가지고 뭐 1,300만 원이면 이것도 나눠서 쓰면 되고. 이게 농기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5천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부담은 많이 써도 상관없고요. 정책 자금은 어쨌든 5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이제 한 가지 소입식 자금은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그 뭐 1억까지도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특별하게 소입식 자금만 1억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소를 키시는 분이 아이고 7천만 원까지만 나는 또 소입식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안 썼다. 그럴 때는 이제 3천만 원 가지고 또 드론을 한 대 사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자재는 이제 비료하고 그런 것만 되더라고요. 이게 농약 같은 건 또 안 되고, 거기서 자금 지침서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그 비료하고 이런 것들만 돼요. 농자재 되는 것들만 있어요. 거기에 기타 거기에. 그래서 어쨌든 농기계하고 농자재 홈페이지 구축 이런 기타 자금은 다 합쳐가지고 이게 농기계까지 합쳐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5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아셨죠? 농자재까지 합쳐가지고 어쨌든 비료는 되는데 농약하고 그런 그 검은 비닐 있죠? 덮는 거 멀칭 비닐 뭐 이런 것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 정책 자금은 이제 5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자부담 많을수록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교 나오네요. 여기는 뭐 농과대학이나 농과고등학교 나온 걸 여기다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농과 안 나오고 이렇게 좀 마이스터 대학이나 나온 거 있지, 사회교육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럼 여기다가 농업 관련 그런 사회교육 받은 거 일단 쓰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에 관련 없는 것도 한번 써놓으세요. 일단. 그 다음에 농업법인 재직 경력. 이게 이제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 가점을 붙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특히 이제 생산 분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사무직으로 근무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재직증명서를 뛸 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스캔 떠가지고 올리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설명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독립경영자는 해당이 되는데 독립경영 예정자는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판매처 및 마케팅 계획에서 어떤 청년 농업인께서는 이게 여기 그냥 공판장 온라인 이렇게만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공판장이라면 어디 소재에 있는 경상북도 어디 울진 소재냐 아니면 전라북도 전주시 무슨 공판장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온라인이라고 하지 말고 인스타그램을 쓴다면은 뭐 무슨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무슨 쇼핑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쓴 다음에 현재는 농사 안 있는 예정자들은 비워놓고요. 있는 사람은 또 써야 되겠죠. 그리고 청년 농업이 선정된 이후로는 내가 이런 식으로 몇 프로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 공동 출하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기타 창의적인 생각이 있으면 일단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SNS 활용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SNS는 무슨 SNS냐 정확하게 페이스북이냐 뭐냐 그래서 페이스북 주소를 써주는 게 오히려 좋아요. 페이스북 주소 이름 있죠. 뭐 페이스북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농바시 페이스북 이렇게 있는데 그 이름을 써주라 이거죠. SNS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전시에 참여라든지 무슨 부산 엑스포 전시회 이런 식으로 또 서울 AT 엑스포 전시회 뭐 이런 식으로 방송 매체 활용도 KBS냐 MBC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프로토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장애 요인하고 외부 위험 요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부 장애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장의 저기를 말하죠. 내부 요인을 말해요. 내부 문제, 농장의 내부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 농장의 내부 문제는 어떤 재배 기술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경영 쪽이 있고 또 마케팅 쪽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래서 농장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농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써요. 재배 기술 쪽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농업 경영하는 농장 경영하는 또 애로사항 쓰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나 유통 판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또 쓰신 다음에 이쪽에 이제 대응 방안이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문제를 교육을 받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 기술이 좀 부족하면 기술센터 가서 뭐 농업인대학을 다닌다든지 또 스마트팜을 내가 좀 해야 되는데 기술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라북도 농식품개발원 가가지고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농업교육 포털에 가서 또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 방안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경영 쪽에서도 내가 이제 경영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컨설팅도 좀 받고 컨설팅 관련해서 어떤 신청도 아까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컨설팅도 받고 해서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마케팅 유통 마케팅 기술도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농업교육 포털에 가서 온라인 그런 교육이 많아요. 유통 관련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5개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부 장애 요인 그 다음에 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도 예가 있어요. 재무관리 부족이다 회계 부족이다 이런 것들 또 농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다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다 등 쓰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외부 요인은요. 여기 외부 요인은 지역사회 융화 갈등 문제 있죠.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일어난다는 이것은 농장하고 관련 없는 건데 어쨌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과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또 작황 예측 이것은 이제 농업 관측센터 가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수입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농작물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FTA라든지 자유무역에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런 다음에 그렇게 쓰신 다음에 교육훈련 계획에 중요한 것이요. 금방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썼죠. 우리가 그렇게 뭐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거나 어떤 실습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했으면은 그 교육 내용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래서 작물의 생육 특성에 대한 교육을 받겠다. 여기서 기술센터에서 이행 방안은 기관 이름을 주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에는 환경 제어 관련 기술을 배우겠다. 기술센터에서 또 WPL을 통해서 배우겠다. 3년 차에는 시설 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WPL 교육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기관명을 쓰시면 되고 방법을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부족한 점을 아까 언급을 했죠. 근데 부족한 점을
여기서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내가 해결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3년까지 어떤 교육을 받겠다. 무조건 아무 내가 좋아하는 교육 쓰지 마시고 여기서 아까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겠다 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여기 그 앞에 하고 맞게 여기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보시겠죠? 예, 청년 농업인 신청 15분 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스마트 경영연구소 김유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니까요. 유익한 정보들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힘이 나고 예, 오늘 날씨도 꾸무룩한데 오늘 농발시 스마트 경영연구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